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 학계가 한 목소리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으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변해가는 직업군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드론 조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 측을 비롯해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계 또 일부 학계 등은 만장일치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진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충격과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고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탄핵 심리가 속도를 못 내는 사이 국론 분열은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나서야 뒤늦게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파면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친 도민들에게 다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8대0 전원일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그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파면 선고 이후에도 이 시민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남겨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도 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파면하지 않는 건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다며 언제든 2차 계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학계에서는 위헌적인 계엄 선포 전에도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개입 논란,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 탄핵 사유가 넘쳤다는 겁니다. 12.3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통령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비상계엄 후폭풍이 끝을 앞둔 가운데 선고 당일 충북도청 쌈지광장에서는 탄핵 찬성 측이, 청주 터미널 인근에서는 탄핵 반대 측이 모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충북 지역 의대생 전원이 복학 등록한 가운데 일부 의대에서 수업 참여를 막는 사례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건국대 의대 의전원 학생지도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위원장 명의로 글을 올려 일부 과목 수업에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수업 참여자를 파악해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학습권 침해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충북대 의대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코레일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유로 충지역 휠체어 좌석 예매를 막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코레일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 이동권위원회는 어제 서울역에서 코레일이 가짜 매진으로 휠체어 이용석 예매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코레일이 일반 열차에 휠체어 좌석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정원을 채울 수 없다 보니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보육업계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아이들로 북적이던 어린이집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한때 39명의 영유아가 생활하던 곳이지만 이곳의 원생은 1살짜리 영아 단 1명뿐입니다. 4살 아이들이 쓰던 교실은 원생이 줄면서 창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원아들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어찌됐든 아이가 1명이라도 있잖아요. 저 아이를 어디다 보내기에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또 다른 어린이집. 정원이 48명인 이 어린이집 역시 원생은 5명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원장이 차량 운행을 도맡아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원장 인건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또 직원들 관련된 이런 공과금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 인원이 준다고 해서 그게 지출이 줄어드는 규모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청주 지역 어린이집 551곳 가운데 정원이 1명도 없는 어린이집은 모두 32곳. 4년 전만 해도 1,000곳이 넘던 충북의 어린이집도 3년 새 800여 곳으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폐원한 어린이집이 300곳이 넘습니다. 원장들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겸직은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 적을 두고 월급도 못 받는 상태에서 원장로 하고 있으니까 이 때문에 보육업계에서는 원아수가 5명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원장 인건비 기준을 완화하고 전기요금 같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 난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 아이 한 명이라도 그 마을에 존재한다면 그 아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교육의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출산이 줄어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없어 다시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보육환경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 체험 교육이 확대되면서 이 진로 교육원을 찾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군은 시속을 따라 매년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문가와 드론 전문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생이 간식을 반려견의 코 부분에 대고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앉고 서고 엎드리는 기본 동작 명령을 익히며 반려견과 교감을 키워갑니다. 밖으로 나가 함께하는 운동에도 도전해봅니다. 장애물 앞에 자꾸 서는 반려견 앞에서 진땀을 흘리기도 하지만 서로 눈을 맞추고 함께 뛰다 보니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뜻대로 잘 안 되지만 재미도 있었고 강아지 관련 직업이 이런 거다라는 걸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드론 체험장에서는 학생들이 드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 골대에 드론을 통과시켜 점수를 얻는 경기로 즐기며 드론 조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드론을 다루는 직업이 학생들 사이 관심의 대상이다 보니 드론 체험은 인기가 높습니다. 군사용이나 그런 배달용 그리고 상업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종석에 앉아 비행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로봇을 작동시키며 로봇 연구원과 설계 기술자의 업무를 알아봅니다. 충북교육청 진로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진로체험은 50여 개 직업군, 한 강좌에 6명이 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과정과 연계해 심도 있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런 직업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변하는 만큼 해마다 수요조사를 통해 체험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신설됩니다. 올해는 반려동물 전문가 체험이 새로 생겼고 드론 전문가 체험이 확대됐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직업군을 원하는 직업군도 다양해져서 저희들이 그 해마다 그 모니터링 또 학부모, 학생 그 수요를 조사해서 지난해 진로교육원을 찾은 학생은 4만 1천여 명. 올해는 주말에도 체험이 가능해지면서 5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영동군 양수발전소 건립공사가 오는 17일 착공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영동군 상천면과 양강면에 상부댐과 하부댐 그리고 50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등을 갖춘 양수발전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에 앞서 지난해부터는 이설도로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위와 아래에 저수지를 만들어 전력이 풍부할 때에는 물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방수해 발전하는 시설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50년 6월과 7월 옛 청원군과 괴산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각종 기록과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청원과 괴산 지역 민간인 8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전국을 휩쓴 대형 산불은 특히 고령층에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재난 문자 등에 익숙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빠른 대피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더욱이 이러한 고령층의 신체적 제약이 불법 소각이라는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영남 산불. 전체 희생자 3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고령층에게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짧은 대피 시간, 불편한 거동 탓에 마을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기서 불이 보였는데 한 3분도 안 되게 다 날아왔어.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일찍 대피했으면 되었을 건데 한 분이 대피 못 참 안타까워요. 봄철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역시 고령화가 만든 또 다른 그림자였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인 공주의 한 농촌 마을. 상당수가 바퀴 달린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해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허리 뒤집고 수술했는데 웬 몸뚱이가 다. 저런 데 나갈 때는 여기 밑이 둥그런 게 있어. 이건 믹들어. 마을 입구에 있는 공동 집화장으로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힘들만 이렇게 앉았고 이게 먼 길은 안 가고 허리가 아프는데 이제 수술을 안 했어요. 내가 꽂힌다니까 뭐 수술 못 하는 거지. 결국 집 앞에 작은 소각장을 만들어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흔하고 처음 이게 나와 이건 그냥 있어 이건 이제 봉지에 담아서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는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마을 한쪽에는 타이어며 무거운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혼자 힘으로 치우기 어려워 집 주변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고령층이 재난에 대피하지 못하는 현실과 불법 소각 문제가 구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령 내지는 모래 주머니를 차고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60년이 되면 지금 전체 인구의 55%가 고령 인구층이 돼요.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죠.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재난에 취약한 이들이 또 다른 재난의 원인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산불 재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산사태 취약 지역 역시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길이 지나간 산은 지표면이 굳어져 물을 머금을 수 없고 또 나무 뿌리의 힘도 약해져 산사태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데요. 산사태 취약지 주민들은 이 산불에 이어서 산사태까지 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골 마을. 지붕과 외벽이 폭삭 주저앉았고 집들은 새카맣게 그을려 폐가로 변했습니다. 이 마을은 의성 코앞, 해발 500여 미터 간라산 자락 깊숙이 자리해 평소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곳입니다. 불이 지나간 산은 어떻게 됐을까? 불의 길목을 따라 산 정상까지 나무가 모두 불에 타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산 아래쪽 마을 뒷산은 불의 열기로 건조해진 흙이 내려오면서 깎아지른 듯 가팔라졌습니다. 직각에 가까운 경사로 인해 한 발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새카맣게 탄 나무들이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뿌리를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토사 유출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했겠네요. 저 빨간 산에 비가 많이 확 들어 쏟으면 흙이 내려가지고 동네 또 덮어 깨고 아이고 뭐 생각이 안 난다. 실제 전문가들은 불이 지나간 산의 지표면이 열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 점토화되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공개한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위험은 일반 산림에 비해 최대 200배나 높았습니다. 이제 토양 내에 빈 공간, 그러니까 물이 흡수되는 공간들이 다 닫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비가 내리는 대로 다 이제 그 흙과 함께 다 산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거죠. 땅에 물구멍이 막히는 단기적 부작용보다 더 큰 문제는 장력, 나무 뿌리의 힘이 사라지는 것, 대형 산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얘네들이 죽고 이제 썩게 되니까 그 물을 잡아 끄는 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이 빨리 쓸려 내려오는 거죠. 안동 지역에만 이번 산불로 산사태 취약 지역 408곳 가운데 200여 곳이 불에 타 긴급 점검에 들어갔고 산림청도 산사태 피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응급 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추후에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어떤 지상기술협회나 산림청 이런 분들과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공포가 채 수그러들기도 전에 주민들은 산사태라는 또 다른 위협 앞에 작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충북대학교 간호대학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에 소속돼 있던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으로 분리됐다며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되는 한편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철규 간호대학장은 창의적이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간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